금요일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. 바로 이분에게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. 부동산계 우블리 우암 이사 오셨습니다. 이사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우암이 이사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. 02-2077-6358번 열려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전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시장 분석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. 이사님, 저번 주에는 미국 맨하탄의 주거 환경을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정보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오늘은 다시 아시아 쪽으로 와보겠습니다. 이 홍콩.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인데요. 이 홍콩에 대한 그런 트렌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콩 정말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이죠. 이 타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도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홍콩 비싸기로 유명한 그런 집값의 그런 명성이 있는데 홍콩 주민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. 근데 워낙에 비싼 집값으로 한 27% 정도는 아예 그냥 집 사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. 아예 나는 집을 살 수 없어.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. 한 16% 정도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계속 거주를 할 텐데 이 렌트로 사지 않고 주거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사실 이러한 숫자들은 이 홍콩의 집값 비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2018년도에 이 홍콩 지역의 삼수이포 틴수아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된 그런 아파트 물량을 보면요. 이 6개 단지로 한 3,300여 가구 아파트가 공급이 되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작은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200스퀘어피트, 평으로 보면은 한 5.6평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가 전체의 15%나 차지를 하였다고 하는데요. 그만큼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초소형 아파트들도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5.6평 아파트 정말 작죠. 그런데 제일 작은 크기의 아파트가요. 123스퀘어피트, 즉 한 3.6평 정도의 아파트였다고 합니다. 3.6평의 아파트 상상이 가십니까? 정말 이 아파트가 초소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초소형 아파트가 많아지는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홍콩의 인구 밀집 지역 하면은 완차이나 홍콩의 서구 지역 그리고 센트럴 지역을 이제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.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가 밀집되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5.6평 미만의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땅값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치솟고 있고 또 건축비, 즉 자재비와 인건비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소형 아파트에 이 개발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초소형 아파트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특히나 이 젊은 싱글들이 모이는 이 젊은 싱글 근무자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 속으로 그러한 이 초소형 아파트들의 이제 생기는 공급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임대료 수익 같은 경우에는요. 연평균 한 3.5에서 3.7% 수준으로 4%가 채 되지 않습니다. 사실 임대료도 높지만 이 임대료보다도 이 집값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젊은 1인 가구들, 젊은 부부들은 예산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. 주택에 이제 이렇게 쏟는 소비하는 그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초소형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소형 아파트밖에 선택할 수 없어서 초소형 아파트들의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홍콩 아파트 55제곱미터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주택 규모라고 우리나라 국민주택 규모가 84제곱미터인데요. 그보다 훨씬 작은 55제곱미터 한 16.6평입니다.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55제곱미터 2018년 소형 아파트 가격이 17억 수준입니다. 네, 상당히 높죠. 이 평균 아파트 가격이 1년 전 대비해서 한 16%나 이제 올랐고요. 그리고 평당 가격이 1억 원입니다. 사실 우리나라도 평당 1억을 찍느냐 안 찍느냐 이제 최고가 아파트들에 대한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. 홍콩은 이미
제일 비싼 아파트가 평당 1억이 아닌 평균 가격이 1억 원으로 이제 형성이 됐고, 사실 PIR이라고 해서 이 주택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이죠. 이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인 PIR이 30입니다. 거의 뭐 전 세계에서 1, 2위를 다투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홍콩은 집값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PIR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시오라고 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, 내가 뭐 세금을 내고 그리고 보장료를 다 지불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순수하게 저금을 했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30년 동안 내가 내야 되는 기본적인 거 세금하고 사회보장료만 내고 안 쓰고 안 입고 저금했을 때 중위 가격의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그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비싸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좀 가늠을 할 수 있겠고요. 서울로 치면 PIR이 한 약 17에서 한 19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시면 서울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지도 가늠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 초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비싸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초소형 아파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, 그리고 집값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단가로 치면 초소형 아파트가 제일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초소형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2억 원입니다. 예, 평균 전체 평균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한 19.5제곱미터의 아파트, 예, 이게 지금 한 6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약 12억 원에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 작은 아파트일수록 이 평균 아파트보다 소형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고, 그리고 평당 가격으로 보면은 한 2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치솟는 그런 주택 가격에 대한 그런 여러한 대비책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콘크리트 송수관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튜브 홈이라는 이름의 그런 주거 형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. 약 100스퀘어피트니까 한 뭐 2.3평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실제 사진입니다. 외관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의 그 콘크리트 간으로 이렇게 여러 개 겹겹이 쌓여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. 내부는 현대식 주택으로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작은 주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안쪽으로 해서는 뭐 침대가 되는 소파라든지 뭐 선반, 미니 냉장고, 그리고 샤워실 같은 욕실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이 콘크리트 송수관으로 만든 이 튜브홈이 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워낙에 이제 주거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. 이 콘크리트 송수관 무게가 22톤입니다. 하나에 22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것보다 이 쌓아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축비 상당히 절약을 할 수 있겠고요. 이런 설치 비용 절감을 통해서 비용이 한 1,600만 원 정도 수준의 그런 비용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콩의 치솟는 집값에 대한 그런 대비책으로서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하나의 집을 이제 보면 이 튜브홈을 개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.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요. 침대가 되는 소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제 현대식으로 된 그런 구비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. 보시면 예, 침대랑 소파랑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뭐 선반 이런 것도 있으면서 뭐 간단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뭐 냉장고라든지 뭐 전자레인지 있겠고, 옷장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, 혼자 살기에는 좀 작을 수 있지만 워낙에 저렴한 그런 주거 비용으로 좀 여러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튜브홈 같은 것도 나오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사실 이 홍콩 튜브홈뿐만이 아니라 뭐 슈박스, 매치박스라 그래서 정말 작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뭐 천장에서 옷장이 나온다던가 벽에서 뭐 서재가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들이 다 1, 2인 가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이고, 또 도심은 워낙에 수요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주택값이 많이 급등함에 따른 그런 대체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. 서울 중에서도 이 도심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수요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도심 부분에도 집중을 해서 이런 트렌드들도 더
더 이상 이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울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투자에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, 홍콩도 집값이 정말 비싸네요. 이 초소형 아파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점이 이 서울과 커플링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도 오늘 챙겨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투자 공부도 해봤으니까 이제 직접 현장으로 가보시죠. 우아미 이사가 선택한 곳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.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.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.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. 6층 건물 내 5층 정보로 분리형 방 1개, 거실, 욕실 구조입니다. 매매 금액 2억 2,300만 원, 전세 시 보증금 1억 9,400만 원에 실투자금은 약 2,900만 원 전망되고요.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, 월 110만 원, 대출 예상 금액 1억 2천만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8,3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. 앞서 설명을 해주신 이 소형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일단 강남구 정보인 거세부터 눈에 띄는데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. 네, 홍콩에 센트럴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이 강남 중에서도 중심부 논현동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위치 같은 경우에는 강남 한복판입니다. 네, 한복판이다 보니까 여러 그런 수요들이 집중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이 지하철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한 도보 3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지하철 7호선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는 한 6분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 있고, 또 지하철 9호선 중에서도 이 신분당선에 연결된 이 신논현역 급행을 탈 수 있는 9호선하고도 한 도보 8분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트리플 역사권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워낙에 강남 한복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네, 일단 이 강남의 업무 중심축이죠. 네, 이 삼성역부터 이어지는 이 강남의 업무 중심축인 테헤란로의 배후 수요지입니다. 그리고 또한 이 강남대로,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강남대로에서도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러한 업무 시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이 논현동 먹자골목이 영동시장인데 영동시장하고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위쪽으로 1, 2분만 올라가시면은 논현동 가구거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또 핫한 이 신사동 가로수길도 가까이 있겠고요. 압구정의 상권 그리고 청담동의 상권까지도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수요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또한 이런 크고 작은 상권의 수요도 흡수할 수 있겠고요. 또 임차를 드릴 때 이 수요층들이 먹거리, 녹거리 그리고 이런 직장이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수요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게다가 또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 호재 부분도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. 사실 이 본 매물에서 가장 가까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르네상스 호텔의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예전에 그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크레인들 올라와 있고 집이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르네상스 호텔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옆쪽으로 보시면은 그 롯데칠성 부지. 롯데타운으로 건설된 그 롯데칠성 부지가 있겠고요. 또 아래쪽으로는 코오롱 부지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호재로 요즘에 최근에 볼 수 있는 이 국제그룹 복합지구 조성지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 둘러싸여 있는 투자하기에도 좋은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국제그룹 복합지구 조성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도대체 어떤 부분이길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까요? 기본적으로 초대형입니다. 50만 평 정도의 이제 초대형, 강남 한복판의 초대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지금 이 국제그룹 복합지구 조성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, 사실 지지부진하게 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. 올해 안에 착공이 될 것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. 그러한 이유들이 바로 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는
옛날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전부지를 사면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금으로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. 1조 7천억 원 정도가 공공기여금으로 책정이 되면서 그 돈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.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재비, 인건비가 오름에 따른 그러한 공공기여 부분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진행이 될 것이다. 그리고 지금 투자할 만한 그런 시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5층 그리고 57층에 업무 빌딩이 들어옵니다. 기존의 숙박시설 외에 이런 이제 직장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초대형 빌딩들이 생기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요층들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로 볼 수 있겠고요. 롯데 칠성 부지, 지금은 나대지로 있죠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바로 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. 롯데라는 그런 대기업이 들어옴에 따른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겠고, 또한 지금 나대지 상태, 물류 창고만 있는 그런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진행이 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. 게다가 옆에 코오롱 부지가 있는데 코오롱 부지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삼성 그리고 롯데, 코오롱의 업무 단지가 결성된다라는 점에서도 이제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사실 그 옆에 장제 터널이 있는데 장제 터널도 올해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장제 터널까지 뚫리게 되고 롯데타운에 들어온다면은 서초대로 팽창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면서 그와 연결되는 테일한로의 팽창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호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한창 지어지고 있습니다. 한 4층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.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. 총 14세대로 구성이 되면서 1, 2인 가구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, 2인 가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풀옵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 보안 CCTV, 내진 설계 당연히 잘 되어 있고요. 또 앞쪽으로 6m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좀 월등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부 사진을 보시면 지금 예전에 지었던 같은 시공사에서 예전에 지었던 그림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. 강남 수요층에 맞게끔 고급스럽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강남 정보입니다. 강남 중에서도 이 중심, 한복판, 논현동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. 이사님, 강남은 워낙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시지만 딱 하나 문제가 바로 가격이잖아요.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. 네,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. 네, 가격이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2억 2,300만 원인데요. 사실 영등포보다도 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.5룸 형태입니다. 방 하나에 거실 하나로 구성이 되는 건데 2억 2,300만 원. 지금 영등포보다도 저렴한 그런 아주 시세보다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셔도 워낙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2,9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의 그런 금액으로 강남 한복판의 초역세권이면서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 투자할 수 있겠고요. 강남이다 보니까 월세 수요 많습니다. 그리고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지역일 수 있겠는데요. 대출 활용하신다면 8,3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월세 부분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매물 설명드렸습니다. 네, 일부 함께한 우아미 이사의 무료 세미나 있습니다.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.